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 이걸 모르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그로 같으십니까? 이건 이제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왜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닛 옐런, 이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코인 하시는 분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어제나 이제 뭐 며칠 전이나 파월이 무슨 말을 한다고만 하면 막 쪼르르르 달려가서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거 모르는데 막 누가 뭐 파월이 언제 연설을 한대, 뭐 언제 무슨 뭐 이게 일정이 진행돼 있대, 뭐 유튜브로 누가 번역을 해준대, 생중계 링크는 어디래, 막 방에서 공유를 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하냐면요, 잡니다. 기분 좋게 잡니다. 아, 별일 안 생기겠구나, 혹은 오히려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그래서 뭔 얘기했습니까? 보세요. 실질적 진전 확인 전 자산 매입 축소 없다. 완화적 기조 거듭 확인. 경제 회복이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완화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웃돌지 않으면, 물가가 인플레이션 웃돌지 않으면 그냥 돈 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별 그게 없어요. 별일 없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막 집중을 해요. 왜? 그거죠. 또 뭔 일 날까봐. 무서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뭘 한다라고 예고를 딱 터트리면 좀 팔아요. 막 그 뭐 파월이 무슨 말 한다더라, 뭐 옐런이 무슨 말 하게 돼 있다더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팔아야겠다, 현금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라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막 자요. 오히려 막 애들이, 주변에 친구들도 막 코인을 하니까 연락이 막 와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뭐 미국이 뭐 누구고 뭐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누군지 뭐 관심이 없던 애들이 갑자기 뭐 파월이 연설을 한다더라, 뭐 언제 한다더라, 어떻게 될 거 같냐 물어보면 그냥 별일 없으니까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봐요. 근데 난 잘 거라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봐요. 그들은 아마 이 그들이란 거 지칭한 게 여러분들도 해당이 무조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셨겠죠, 이 영상을. 그렇죠? 아니, 그 말인즉슨 이게 엄청난 그 어젠다가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절대 대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투자는 소수가 돈을 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투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군중 심리는 여러분들의 잔고를 망친다. 자, 2차 전지 요즘에 얘기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얘기 많이 나옵니까? 뭐 제가 또 주식을 요즘에는 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도 주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데 뭐하러 주식을 하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면 사기꾼인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작년 말 뭐 올해 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래 볼 거다. 장투할 거다. 나 2년 3년 본다. 길게 가져갈 거다.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식 자금 빼고 있어요. 코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장투를 안 할 거면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장투한다, 나는 합리적인 투자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괜찮습니다. 뭐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그 확신이 막연한 그냥 장투를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막연한 우상향에 대한 그런 믿음에 근거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투자로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맞다는 거는요, 틀린 겁니다. 왜냐면요, 투자는 소수가 돈을 버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자, 소수가 돈을 버는데 모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맞다 혹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렇게 해야 소수가 돈을 벌기 때문에. 자, 이 관점으로 한번 계속 볼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즘 한동안 꽉 올랐다가
주춤하죠. 이건 뭐 차트상 되돌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미래에 뭐 어떻게 되니 뭐 전기차가 어떻게 돼서 뭐 2차 전지가 엄청 뜨니 뭐 유망하니 이런 소리를 모두가 했어요. 모두가 유망하다고 하면 그건 유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반드시 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이제 뭐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들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 좀 빨리 들어가서 한 3배 정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빼고 코인 해라. 자,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얘기했는데 자기 2년 3년 보겠대요. 그래서 그러냐. 제가 계속 한 2번 3번 말했는데 안 듣길래 그냥 뭐 그러면은 이제 뭐 2년 3년 해라 했는데 그 친구 지금 이틀 전에 팔았습니다. 이틀 팔아서 코인원 입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뭐냐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입장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장투 혹은 가치 투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맞고요. 큰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장투입니다. 입장투. 입으로만 장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 없는 믿음과 막연한 장이 지금 당장 좋으니까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우상향에 대한 믿음,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잔고를 망친다. 여러분들이 이제 CBDC라는 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디지털 화폐 거의 아실 거예요. 저는 방에다가 이것도 또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좀 자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CBDC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는 CBDC가 돼서 일종의 근본위 화폐 제도를 한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 본위제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틀리면 또 댓글이 엄청 달리겠지? 그럼 또 죄송합니다라고 또 영상을 찍어야겠죠. 제가 틀렸습니다 하면서 또 영상을 찍겠죠.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점점 뭔가 그 뭐랄까요 막 쪼였다가 풀었다가 어떤 밀당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우리 파월 결국은 CBDC는 현금과 공존해야 된다. 디지털 화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조를 세웠어요. 옐런이 한창 시끄러울 때 우리는 옐런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하는 유명 인사가 됐죠. 우리 대중들에게. 그런 것처럼 파월도 유명 인사가 됐는데 이 파월 의장이 결국은 디지털 화폐와 현금은 공존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디지털 화폐는 옳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디지털 화폐는 되면 뭐 리플로 결제를 하겠지? 뭐 아니면 뭐 에이다로 뭐 결제를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클레이로 결제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너 근거 없는 너만의 상상 아니냐? 오케이. 제가 근거 가져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한국 CBDC 라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클레이가 아니고 라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한 2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1월 달, 1월 말, 2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2월 달 얘기했구나. 기사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근거를 보통 들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월 달쯤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식으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기사화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오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소개를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요. 자 보세요. 카카오가 CBDC 한다 그러죠. 근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2월 9일날 보세요. 기사가 나왔는데 네이버 라인은 이미 한국은행 테스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파일럿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는 보세요. 이제 자회사 통해서 응찰 예정이라 그러죠. 응찰 예정. 준비하는 거 보세요. 라인은 이미 중앙은행과 구축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 파일럿 시스템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기술 확보, 공고 응찰 예정.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 주체가 되는 플랫폼을 여러 개를 쓰는 게 맞겠나요? 아니면은 하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그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쪽과 연계해서 쓰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병렬이 되고 어떤 그게 여러 가지가 끼면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합쳐서 라인이나 뭐 카카오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뭐 CBDC를 위한 어떤 그런 거를 뭐 합작을 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왜냐면 이미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플랫폼으로 CBDC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라인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보세요. 자, 작년에 이미 10월 19일 날, 작년 10월 19일부터 CBDC 플랫폼 내놓는다고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인은 조용하게 음지에서. 우리가 이거 라인에 대해서 그냥 뭐 네이버 만든 코인인 건 아는데 기억 속에 잊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엄청나게 올랐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기억 속에 잊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라인은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작년 12월 달 금융 라이센스랑 코인 발행 경험한 걸 모두 가진 거는 라인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라인이 뭐 규모가 작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소프트뱅크랑 합작을 해서 법인명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커지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그냥 국내에서 점유율 먹은 거 가지고 막 되게 뽕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회사들 되게 싫어합니다. 뽕에 약간 취해 있어요. 당연히 CBDC 한국 거 카카오가 될 것 같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점유율 보세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뭐 몇 퍼센트가 되냐 이건데, 호세 카카오 1%, 네이버 2%, 라인 2%. 두 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 라인은 보시면 지금 당장은 점유율이 여기랑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카톡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라인은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반면에, 보세요. 우리나라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그러고 동남아 쪽으로 더 확장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반면에, 카카오는 그냥 여기서 우리나라 거 먹겠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 붙었을 때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면서 결국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남들이 투자를 안 하면 안 하는데 가치가 있으면 그게 저평가예요. 근데 남들이 모두가 이건 유망한 분야입니다, 혹은 유망한 종목입니다 하면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단기라도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시장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는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냥 그런 것만 아셔도, 내가 바쁘니까 공부는 하기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만 아셔도 절반은 간다니까요. 정말로. 매수 타이밍도 보면 막 과열됐을 때 막 그래요. 카톡에서 이미 너무 늦었나요? 지금 뭐 사도 되나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럼 그때 보시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막 추격 매수 하는구나. 그러면 기다리면 알아서 내려오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아이스타 더스트나 이런 것들도 드릴 때 조금씩만 타라고 하시는 게, 천천히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면요, 거래소나 혹은 마켓메이커들이라고 이제 속칭 운전수들이 그 내역 다 봐요. 여러분들 작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역 다 떼와요. 어디서든 떼올 수 있어요, 루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뭐 거래소에 관계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호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 보스를 돌린다든지 해서 어느 특정 시간대에 얼마나 몰렸다, 뭐 개미들이 얼마나 탔다, 뭐 몇 명이 얼마치를 샀다, 이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떨고 간다니까요. 개미를 털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든 이 관점은, 제가 항상 핵심이랑 본질을 아는, 그 본질만 가지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투자의 본질이자 핵심은요, 소수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트레이딩 뷰나 이런 사이트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수렴을 해서 추세선이 어떤데 여기에 지지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몇만 달러를 갈 겁니다. 이러면요, 추세선 지지 해주겠습니까? 깨겠죠. 잠시라도 깨겠죠. 그 사람들 손절 다 나가게 할 만큼 깨겠죠. 그리고 올리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맞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못하면요, 이게 코인을 끝나고 다른, 그러니까 코인이나 이런 데서 운 좋게 한번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 심리상 거기서 끝내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뭐 10억을 벌었어요. 오케이,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목표 수익이 10억이다 해가지고 10억을 찍고 투자를 접는 사람 저는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그럼 결국에 한 번은 크게 부러지는데 그때 엄청 크게 부러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본전 생각나요. 왜? 내 본전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벌었다, 100배를 만약에 벌었다 칩시다. 그럼 내 본전은 1000만 원인데 내가 10억에서 운 좋게 익절을 해가지고 뭐 다음에 주식을 들어갔다 칩시다, 10억을. 그럼 내 본전은 10억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거를 운전수들은요, 혹은 세력들은요, 철저하게 이걸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리를, 군중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자, 그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3월 달에 CBDC 결국 가야 된다는 식으로 디지털 화폐 혹은 뭐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점점 바뀌겠죠.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1월 달에 보면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붕괴한다. 에? 이런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IMF는 민간도 가능하다, 공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점점점 바뀌면 또 파월은 이제 또 현금하고 공존해야 된다고 이게 점점 밀접하게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결국 이거는요, 도입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유를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혹시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몇 년 전부터 이 팩트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으면요, 정말 큰일 나는 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부자들은 이미 밑작업을 다 해놔요. 매집을 할 것이고 뭐 마켓 메이커를 고용을 할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를 터뜨릴 것이고, 그리고 미리 또 그걸 아는 몇몇 소수자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들은 일찍 참여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믿을 거야 하면은요, 그건 이미 그게 거의 고점 때, 재료를 터뜨릴 시점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영상에 시나리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플랜 A 짜고 B 짜고 C까지 짜서 내가 A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직함,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우직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우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투를 했을 때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거. 조금만 흔들려도 다른 자산이나 혹은 현금화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 정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서점에 가서 어떤 뭐 주식이나 투자의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특별 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법 막 이렇게 딱 책을 낸 걸 봤는데 실제로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그 책을 이제 냄비 받침대로 쓰는, 혹은 컵라면 위에 뚜껑 덮는, 그 열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뚜껑을 덮는 그런 요소로 쓰는 그런 책이 돼버리는데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는 거는요, 정말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진리일수록 당연한 거고요,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명확한 것들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알지 못해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인간 지표니 뭐니 그냥 겉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간 지표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어떤 심리 상태가 나오니까 과거의 어떤 사례에선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오를 확률이 높았으니 지금을 내가 사면 적어도 차트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보다는 더 밑에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놓고 들어와서 질문을 해요. 이 종목 괜찮습니까? 이미 샀는데. 그것부터가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내가 이 종목이 왜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가 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 가겠다라는 그걸 설정을 해놨으면 주변에서 백날 그냥 막 이거 안 좋다 버려라 해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장투해가 나중에 뭐 100배 벌고 막 해가지고 막 기사에 뜨고 성공 사례로 뜨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 거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리플 리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리플도 소송 별일 없다. 그리고 얼마 전 리플 동영상 올린 것처럼 그거예요. 그거 모두가 다 버렸어요. 근데 거래량은 떴어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 안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사야지. 그 저점 잡았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 모든 투자는요. 소수가 돈 법니다. 뭐 제로섬이 아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로섬이 아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투자는 소수가 법니다. 소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고 있고 개미들은 그 조그마한 물량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개미는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건방진 생각. 내가 가끔 먹은 게 내 실력으로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이 결국 내 잔고를 망칩니다. 세력 뒷공문이라도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세력을 이기겠답시고 차트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절대 무조건 뭐 올라갈 차트인데 혹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차트인데 아 이건 무조건 떨어질 차트인데 해서 뭐 숏을 친다거나 롱을 계속 친다거나 하다가 청산 나는 사람들 선물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망합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 그 말이 결국 투자는 소수가 번다라는 그 절대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일 뿐이지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투자는 소수만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소수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수가 할 법한 생각을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모든 투자를 하면서 여태까지 쌓았던 그 경험 중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제 투자 철학을 투자는 무조건 소수가 번다는 거. 이거 인정할 때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거 같네.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나는 소수가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항상 투자에 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계속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생각마저도 소수밖에 안 하니까 소수가 돈을 벌겠죠? 그럼 다수는 이런 생각 안 하겠죠? 맞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은 이 영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바꿨을 때 그리고 지나간 차트를 다시 한번 봤을 때 나의 매매를 복귀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씀 하세요. 차트 가르쳐 주시나요? 차트 강의는 안 하시나요? 유튜브에 차트 안 올려주시나요? 차트는 뭘로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왜 이걸 나중에 후순위로 얘기하냐면요. 이미 이게 데이터를 잡히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차트부터 공부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뽕에 취해요. 내가 분석해서 맞췄다는 그 뽕에 취해서
아 이거는 절대 내려갈 게 아닌 차트인데 이런 생각을 가져. 이런 오만한 생각을. 투자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라임이네. 절대 없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소수자 입장에서 철저한 과거 나의 매매에 대한 복귀를 하시면 엄청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이게 단데 투자에서 이건 인간 살아가는 생활도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한번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초반에 했던 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직도 제가 어그로 같으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